이제 강론 한번 가보시죠. 자, 강론은 이제 우리 15개 채권 계약 중에서 3개만 시험 범위죠. 자, 매매, 교환, 자, 임대차. 자, 여기서 매매, 교환 합해서 한 2개 내지 3개. 자, 임대차는 여기다 우리 주임법, 주택임대차, 상인법, 상가임대차 이렇게 나오고, 여기 한 2개,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2, 3개 합하면 요거는 5개, 6개 나온단 말이에요. 5개는 6개. 임대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공통점은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 공통점은 자, 3가지다. 그죠? 쌍유, 낙불 이렇게 외웠죠? 쌍유, 낙불 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낙성계약, 분료식계약. 그래서 이제 쌍무계약에서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오늘 배웠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유상계약은요, 매매에다가 유상계약의 특징을 다 적어놔요. 유상계약. 유상계약의 대표가 바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담보 책임지는 거죠. 여기도 하자 있을 때 매도인이 담보 책임지고, 교환에도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교환자가 담보 책임지고, 임대인도 물건에 하자 있으면 담보 책임집니다. 낙성계약이죠. 이거는 요물계약이 아니다 이거죠. 자, 그 요물계약을 3개 외워야죠. 우리 요물계약 뭐죠? 현대계 매년 나오잖아요. 분료식 계약입니다. 그럼 차이는 요거하고 2개는 계약, 그죠? 일시적 계약이니까 채무 불이행하면 계약을 뭐 한다? 해제죠. 해제해서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 채무 불이행일 때 해제. 임대차는 채무 불이행이면 해지가 되죠. 근데 차임 이기 연체했다. 해지. 요거는 비소급이죠. 소급하지 않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가보죠. 268페이지의 문제 1번 매매에서 옳은 것. 항상 요거 동시행. 자, 갑이 을과 1월 1일날 이 가옥에 1억에 매매계약 체결했다. 동시행항변권 이연부담이죠. 자, 그러면 이거 동시행항변권 이연부담 이거 전부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니까 특이하게 우선하는 거죠. 임의 규정. 우리 계약하면서 그냥 갑과 을이 계약하면서 내가 등기는 2월 1일 해줄게. 나는 잔금은 한 달 있다 줘라. 3월 1일 줄게. 이 특이하게 우선해요. 특이하게 있으면 이게 선후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특이하게 없을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번 얘기입니다. 1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뭐가 특별한 약점이 특약이나 그 지방에 관습이 없을 때 원칙으로 돌아가서 동시에 이행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계약법은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행입니다. 자, 답은 2번이네요.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매매 계약 비용 누가 부담하죠? 매도인의 부담이 아니라 뭐죠? 각 쌍방이 균분 부담하죠. 쌍방이 균분 부담. 밑에 정답풀이 와보세요. 매매계약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은 쌍방이 균분. 우리 중개수수료도 쌍방이 균분하잖아요. 답이 자 3번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 기한이 있는 때는 동일기한 추정이죠.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인 걸로 동그라미 추정한다. 요야 방금 기억해야 돼. 동일기한으로 추정한다. 4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해야 한다. 우리 슈퍼에 물건 살 때죠. 슈퍼에서 인도 장소에서 대금 지급합니다. 5번도 자주 나오고 5번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아직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 생기는 과실은 누구한테 속하죠? 도인에게 속한다. 자, 2번 볼까요? 매매에서 틀린 것. 자, 1번 자주 나옵니다. 매도인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 매매도 뭐하죠? 유효합니다. 항상 이제 채권 계약은 남의 물건, A가 소유물이야. A 소유물을 갑이, 남의 물건인데 갑이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항상 남의 물건에 대한 이와 같은 채권 계약도 유효해요.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사가지고 등기만 넘겨주면 되니까 남의 물건도 채권 계약은 유효합니다. 물건은 무효죠. 물건은 등기를 해줘야 되니까 남의 물건 등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완전히 반대죠. 자, 답은 2번이네요.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했어요. 자, 매수인이 자 대금 다 줬습니다. 1억 다 지급했죠. 그럼 매도인은 돈 가지고 은행에 예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이자를 얘가 받죠. 과실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금 완납한 후에는 이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과실은 누구한테 넘어야 되겠어요? 매수인에게 넘어요. 그래야 서로 형평이 맞잖아. 자,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과실이 매수인에게서 기속합니다. 완납하였다면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줄거돼요. 과실의 수취권은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에게 기속합니다. 워낙 중요해요. 자, 밑에 해설서 보세요. 2번. 매수인이 매매를 완납한 때는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매대가 완납 후부터 과실은 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기소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3번 매매의 일방예약이죠. 일방예약은 형성권.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법 조문 그대로 뺏긴 거예요. 요약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4번 매매 계약 비용은 뭐라고 그랬죠? 쌍방이 균분 부담합니다. 5번 중요. 계약은 종된 계약이요. 무슨 계약이죠? 요물 계약입니다.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은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에요. 자, 그렇죠. 3번 매매에서 틀린 거. 자, 1번 지상권도 재산권 권리니까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았네요. 그럼 과실은 누구한테 있어야죠? 매도인이죠. 목적물에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3번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 기한이 있는 때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똑같은 동일한 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합니다. 다음 4. 매매 비용도 임의 규정이죠.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도 특약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자, 답은 5. 매수인은 매매 대금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다. 자,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이래 지급하면 돼요. 기한이 있다면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밑에 해설서 보세요. 해설서 5번 법정은 매수인은 원칙은 목적물 인도받은 때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금 지급에 대해 기한이 있는 때는 그 기한 일부터 지급해야 돼.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답이 5. 다음 페이지 가보죠. 04번 에서는 저 1번 기억하고요. 2번은 치우고서 2번 부르지 말고 3번 답인데 3번 조심.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할 경우입니다. 어디서 지급하라 그랬죠? 슈퍼. 그 계약 성립 당시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 인도 장소죠.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됩니다. 매매 목적물하고 대금을 동시에 지급할 때는 인도 장소에서 대금 지급이에요. 답이 3. 4번.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생긴 과실은 내도인에게 속합니다. 예, 1, 3, 4만 하고 2번, 5번은 보지 마세요. 2번, 5번 X 보지 마시고 0, 5로 갑니다. 매매 일방예약 갑니다. 일방예약.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되죠. 갑과 을이 매매 예약을 했어요. 계약이 아니고 예약이다. 그럼 이제 예약은 대개 이제 우리가 부동산은 가등기하고 같이 묶는단 말이야. 예약하면 을 앞으로 가등기를 하죠. 대개. 을이 이제 예약 완결권자. 쉽게 예매권자죠. 갑은 예약 의무자죠. 예약했던 우리 이제 갑보고 예약 완결한다는 일방적 의사 표시로 매매가 성립하죠. 이거는 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이야. 그럼 이제 을과 갑이 본등기 한단 말이야. 여기다 소유자를 본등기. 자, 그래서 일방 예약. 요거는 항상 채권 계약이죠. 채권 계약. 그래서 청약과 승낙으로 채권 계약입니다. 자, 가보죠. 1번. 매매의 일방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 같은 말 뭐죠? 의무 부담 계약이죠. 채권 계약, 의무 부담 계약 같은 말입니다. 의무 부담 계약. 본 계약을 할 의무 부담 계약. 2번. 본 계약 성립 전에도 예약도 계약이니까 마음대로 변경하면 안 돼. 일방이 예약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안 돼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나 무효다. 허용되지 않는다. 내가 식당에다가 매매 예약한다. 그래서 이제 뭐 했는데 식당 주인이 다른 거 아무거나 바꾸면 안 되잖아요. 3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본 계약의 예약 완결권은 거의 가등기 할 수가 있다. 답이 4번 한 2번 출제된 기출문제죠.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니까 채척기간이 몇 년이죠? 10년이잖아. 10년. 네, 10년. 채척기간 10년이 지난 후에 권리가 소멸했네요. 10년 지났죠? 소멸 후에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을지라도 소멸했어요. 10년 지났어요. 예약 완결권은 채척기간 경과로 당연히 소멸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소멸한다, 소멸했다. 답이 4. 5번. 예약 의무자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매매 완결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완결권자로부터 그 기간에 확답이 없으면 효력 소멸합니다. 예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자, 오른쪽 6번 볼까요? 6번. 매매 일방예약. 자, 고쳐보죠. 옳은 것. 매매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채권 계약입니다. 예약도 청약과 승낙 합치되니까 채권 계약이다. 2번은 답이네요.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 의사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자, 3번. 예약 완결권의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행사기간 내에 행사했는지 관하여 채척기간이죠. 직권조사해야죠.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직권 고려. 자, 밑에 그 해설서 와보세요. 해설서 3번, 5번. 자, 중요합니다. 매매 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채척기간에 걸린다. 그 채척기간은 직권조사해야 돼요. 예약 완결권의 채척기간 10년 도래 여부는 법원이 주장 안 해도 직권조사해야 됩니다. 직권조사입니다. 자, 4번 보죠. 4번.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에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하기 전에 자, 읽어보죠. 목적물이 전부 멸실이 되어서
이행 불능됐죠. 이행 불능되면 이제 예약완결권 행사 못합니다. 예약완결권 행사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물건이 있어야 행사하죠. 이행 불능되면 예약완결권 행사할 수는 없다. 자, 5번.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는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형성권이니까 몇 년이죠? 10년입니다. 5년이 아니라 10년 내에 행사해야 돼. 10년 내에 예약완결권은 10년입니다. 다음 7번. 다음은 계약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계약금도 법 조문을 좀 잘 보죠. 요약식 와보세요. (164쪽) 와보세요. 164.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요약식 반드시 읽어보고 풀어야 돼요. 164. 자, 3번에 계약금 계약은 땡땡. 일단 요물계약, 종된계약, 이게 포인트고. 565조 제목이 해약금 추정입니다. 자, 제1항 매매 당사자 1방입니다. 1방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동그라미 물건도 계약금 될 수 있어요. 쌀 한 가마니를 계약금이나 보증금이나 등등등 명목으로 상대방이 교부한 때는 교부해야 되니까 요물계약이라는 거야. 요물계약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1방이 자 주어져 있죠.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야. 이행 착수 전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2배 계약금 2배를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2항 525조 손해배상 규정은 계약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으로 해지해도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좀 중심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166페이지에 위에서 한 5번째 줄에 가로 열고 이행에 착수한 경우 판례 잘 기억해야 돼. 자, 계약금은 포인트가 갑이 을과 이제 1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행기를 4월 1일로 정했다고 하죠. 근데 이 계약금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한 1월 10일 날 계약금을 1,000만원 줍니다. 이거는 반드시 교부해야 성립하는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이에요. 1,000만원 주기로 했는데 안 줬다. 그럼 계약금 성립 안 한 거다. 딱 1,000만원의 돈이 가백에 딱 꽂히면 이제 계약금 성립했어요. 그러면 계약금은 뭘로 해제간다 그랬죠? 해약금 추정이죠.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돈으로 추정, 즉 아까 했던 약정 해제권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는 언제까지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행 착수할 때까지요. 이행 착수 전까지. 이게 포인트야. 자, 이행 착수는 조금 전에 외우겠지만 대표적인 애가 중도금 지급이에요.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자, 준 사람은 계약금 1,000만원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인 2,000만원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행 착수가 뭐냐 이거죠. 이거 하기 전에는 해제. 이행 착수 후는 계약금을 해제를 못해요. 계약금 해제를 못하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만 가능한 거죠. 자, 갑니다. 이행에 착수한 대표적인 판례 1. 매수인이 중도금의 일부 이행했어요. 즉 1차 중도금 준 거죠. 우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 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이렇게 나가잖아. 1차 중도금 준 후에는 계약금을 해제를 못해요. 두 번째 2번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일부에 가름해서 대신해서 매도인에게 제3자에 대한 대금 채권을 양도해 줬죠. 채권 양도.
3번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서 등기소에 같이 가자, 동행하자고 촉구한 다음에는 해제 못해. 자, 양가로 4번 반대.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즉 해제할 수 있는 것. 자주 나와.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 지급을 구하는 줄거세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아직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그냥 승소 판결을 받았을 뿐이지 이행 착수, 중도금 준 게 없어요. 2번 매수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는 공법상 의무지 매매하고는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3번도 마찬가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토지거래 허가 협력 의무 이행 소송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해제할 수 있어요. 5번 해제해서 해제의 효과는 우리 아까 배웠던 법정 해제하고는 반대야. 법정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계약금 해제는 이 두 가지가 발생 안 해요. 왜 그러냐? 계약금을 언제까지 해제할 수 있었죠? 이행 착수 전까지 해제한단 말이야. 이행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행한 게. 그러니까 이 계약금 이거 반환 청구 못합니다. 계약금은 이행이 아니잖아. 이거 집값으로 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다음에 채무불이행을 해제하는 게 아니라 요 계약금을 해제하잖아.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요게 이제 법정 해제와 차이입니다. 두 개를 많이 내요. 자, 동그라미 3번 내려옵니다. 또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도 1,000만원 교부한 경우에도 나중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예컨대 중도금 불이행이나 잔대금 불이행이 있으면 당연히 법정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이제 법정 해제하면 두 가지 발생하겠죠. 손해배상 청구권과 원상회복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 앞으로 잠깐 와보세요. 또 165페이지 와서 위에서 한 네 번째 줄에 3번 계약금의 종류로 갑니다. 이거 가끔 나온단 말이야. 계약금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 민법은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가장 100% 기본적인 계약금 주고받았다. 그러면 계약 체결한 증거금이죠. 증약금은 당연히 100%입니다. 계약 체결한 증거가 되잖아요. 우리 민법은 해약금 추정, 약정해제권 추정. 그리고 계약금을 주면서 이거는 위약금이다. 특약할 수 있어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 몰수하겠다는 위약금 특약을 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특약했을 때만이야. 그 위약금 특약을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 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주면서 위약금 특약에 들어가면 두 개가 추정되죠. 해약금 추정과 손해배상액 애정 두 가지가 추정돼요. 하나씩 갑니다. 계약금은 1. 정약금 2. 해약금 3번 중에요. 위약금이 있어요. 땡땡. 계약금이 위약금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당사자 반드시 특약,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돼. 그 위약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번으로 추정됩니다.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이에요. 액수를 미리 딱 정한 걸로. 자, 다음표 보세요.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바로 계약 위반했죠. 계약 위반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한 어른 계약금 1,000만원 몰수당하고 반대로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 갑은 2배 100을 상환한다고 약정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리고 위약금 약정했다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이 돼. 액수를 딱 미리 정했으니까 추가적 손해배상은 청구하지를 못합니다. 1,000만원을 딱 주면서 이건 위약금이다 그러면 1,500, 2,000 추가적 손배 청구하지를 못해요. 이번에 이제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는
두 가지가 추정된다. 손해배상액 추정과 계약금 추정 두 가지가 병존해서 추정됩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와보세요. 동그라미 3번. 이거죠. 자, 갑이, 자, 이행 착수하기 전에 계약금 2배 2천만원, 2천만원을 가지고, 야, 2천만원 받아라. 라고 했는데, 의리 수령을 안 해요. 수령 안 하면 공탁소까지 가서 공탁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공탁 안 해도 2천만원 제공함으로써 이미 해제된 거예요. 그게 3번. 보자. 그러나 수령자는 현실적으로 2배 2천만원 상환하거나 2천만원 이행 제공이 있어야만 해제할 수 있어. 그러나 2천만원 이행 제공만 하면 해제할 수 있는 것이지, 상대방이 2천만원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자, 그 점을 기억합니다. 자, 어제 문제 가만히 정리하시오. 07로 와봅니다. 자, 7번. 다음은 계약금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계약금 한 문제 꼭 나와. 일단 두 개 적어. 일단 계약금 나오면 뭐죠? 요물계약, 종된 계약. 그걸 항상 머리에 그려야 돼. 요물계약이고 종된 계약. 자, 1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뭐 없더라도, 매도인 이행 착수 안 했죠. 그런데 뒤에 줄 것이에요.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했으니까 이행 착수했죠. 또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매매계약 해지할 수는 없다. 갑을 둘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행 착수하면 해제 못해요. 2번.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언제나 계약금 성질을 갖는 건 아니다. 아까 했죠. 계약금은 종류가 3개라 그랬잖아. 청약금, 계약금, 위약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3개 중 1개라는 거죠. 3번. 계약금은 이를 자주하여 위약금을 하기는 특약이 없는 이상, 위약금 특약 안 했다는 거예요. 위약금 특약 안 하면 손해배상액 예정문임 아니죠.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정확해요. 위약금 특약을 해야 손해배상액 예정이 됩니다. 답은 4. 해약금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만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죠? 둘 다 발생 안 한다 그랬죠? 해약금으로 해지할 때는 원상회복 의무도 발생 X,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 X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많이 내는 이유가 아까 법정 해제하고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4. 5번.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자, 받았으니까 1,000만원 받았으니 2천만원 줘야죠. 계약 해지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 2배 배액을 이행 제공하나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공탁서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정확합니다. 그럼 이제 8번 빨리 보죠. 8번 1번. 계약금 포기나, 계약금 포기는 의리하는 거죠. 배액 상한 값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약 등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계약금도 임의 규정이니까 둘이서 특약으로 우리는 계약으로 해지 못한다 라고 특약은 유효합니다. 2번.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은 2천만원 제공해야죠. 매수인에게 그 배액을 이행에 제공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한다 아니죠?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나오는 게 계속 나온단 말이야. 요약지만 여러분들이 몇 번 읽으면 문제 쉬워요. 2번,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아까 나왔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받으러 간다. 이거 이행 착수도 아니다? 아니다. 그거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줄거세요. 거래 허가받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받은 것은 이행 착수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 100 상환하고 해지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토지거래 허가는 공법상 의무잖아. 이 둘이가 갑과 을이 이 토지에 매매 계약했단 말이야. 여기서 이행 착수가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이 관할관청에 안동시청에 가서 허가 받으러 가는, 이거는 공법상이잖아. 이 허가를 받았다 예컨대. 허가를 받아도 이 계약만 유효가 되는 거, 이쪽에 이행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행 착수가. 허가는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 아직은 해지할 수 있다. 자, 4번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 같으면 보유된 경우, 이거는 약정해제야. 약정해제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할 수는 없다. 이거는 맞는 질문입니다. 4번을 좀 조심하세요. 해설서가 틀려요. 맞는 걸로 하세요. 답이 4번, 5번 두 개로 하세요. 계약금이 이렇게 해제가 유보되면 아직 법정 해제는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는 걸로 하세요. 자, 5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 지급을 구할 줄거세요. 소송 제기해서, 소송 제기한 것은 아직 이행 착수 아닙니다.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제기할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가 있다. 아까 요약집 봤죠? 답이 4번, 5번 두 개로 하세요. 자, 9번 갑니다. 중요표시 9번. 자, 이거 우리 기출문제래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했어요. 틀린 것. 1번. 갑과 을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을 한 특약은 당연히 가능하다. 위약금 특약하면 손해배상액 예정도 추정됩니다. 2번. 갑과 을 사이에 계약금 계약은 당연히 매매계 종된 계약이고 종된 계약이다. 3번. 을은 중도금 지급 후에는, 중도금 지급한 후는 계약금 해제 못하죠.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는 없다. 4번. 을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아까 했던 거죠. 계약금의 경우는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답이 3. 자, 그래서 왼쪽 08번에 그 4번을 기억하라는 거 답 두 개 하라고 그랬어요. 계약금으로 해제하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할 수가 없다. 자, 답이 4, 5번 옵니다. 갑과 을 사이에 해약금에 대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면 계약금으로 해제 못하죠. 해제 못하니까 더 이상 해제권 행사할 수가 없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입니다. 자, 10번 갑니다. 답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1억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 거 조심할게. 계약금은 전액 다 받아야 계약금이 성립하는 거야. 요물계약이니까. 잡과 을이 우리 계약금 계약으로 1,0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 중에 을이 갑에 1,000만 원 다 교부해야 계약금이 성립하는 거예요. 1,000만 원 한 개도 안 줬다. 빵원이다. 그럼 계약금 성립 안 한 거야. 하나도 안 줬어요. 아니면 1,000만 원 중 600만 원만 줬다. 일부만 줬죠. 이것도 계약금 성립 안 한 거야. 계약금 성립 안 했으니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계약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계약금이 성립하는 거야. 자, 1번 갑니다. 그래, 1,000만 원 받았네. 1번. 을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더라도, 이행 착수 전이네요. 갑은 수령한 계약금 1,000만 원을 을에게 제공하고, 자, 갑은 얼마 줘야 돼요? 계약금 1,000만 원 받았잖아. 그러면 얼마 줘야 해지할 수 있죠? 2,000만 원 줘야 돼. 두 배 받은 놈은 2,000만 원 줘야죠. 1,000만 원 주고는 해지 못하죠.
계약금 1,000만 원 그 을에게 제공하고는 을과의 매매계약 해지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얼마 제공해야 돼? 2,000만 원 제공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꼬이면 안 돼요. 2번 을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갑과의 매매계약 해지하면 갑은 을에게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손배 청구할 수가 없다죠. 없다. 3번 매매계약금을 위약금을 한 특약이 없다면 항상 기억해야 돼.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손해배상액 예정이 되는 거예요. 특약이 없다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 1,000만 원은 손해배상 간주되어 갑에게 기속하지 않습니다. 특약을 안 했으니까 고치면 맞아요. 만약 3번 매매계약금을 위약금을 한 특약이 있다면 이렇게 돼요. 있다면 특약이 있다면 을의 채무불이행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 1,000만 원은 손해배상금으로 간주가 되어 갑에게 기속된다. 정확하면 있다면으로 바꿔야 돼. 답이 4번이네요.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지급한 것. 자, 소송 지급은 이행 착수야 아니야? 아니니까 계약금을 해지 가능해. 그것만으로는 이행 착수한 것이 아니므로 을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가 있다. 네, 정확합니다. 답이 4. 5번 을이 줄긋죠. 중도금을 자기 압수표로 교부했네요. 중도금 지급했죠. 그러면 해지 못합니다. 경우에는 갑은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해지할 수가 없다. 있다. 없다. 자, 오른쪽에 매도인의 담보책임 보지 마세요. 담보책임은 양만 많고 매도인 담보책임은 그냥 제끼세요. 시험장애가 한 4번 찍고 오세요. 나오면. 자, 21번까지가 매도인 담보책임입니다. 자, 22번 옵니다. 자, 환매 오시죠. 자, 환매. 자, 우리 요약집 와보세요. 177페이지 환매. 환매도 또 한 문제 나옵니다. 우리 종된 계약이 계약금 계약도 종된 계약이고 환매 특약도 종된 계약이에요. 환매는 팔았다가 도로 사오는 거란 말이야. 갑이 등기에서 더 많이 내고 이 집을 팔았어 1억에.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우리 여기까지 했잖아요. 이 팔면서 엔더 동시에 반드시 동시에 해야 돼. 우리 민법에서 동시에 하는 건 요거밖에 없어. 환매 특약밖에 없어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돼. 동시에 안 하면 환매 특약이 무효입니다. 동시에 도로 다시 사오는 거죠. 환매 특약. 자, 그리고 이제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을 동시에 등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매 등기는 당연히 부기 등기하겠죠. 등기부에 사주 나오니까 소유자 갑으로부터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을 동시에 신청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 소유자을 다음에 환매 특약은 부기 등기해야 되겠죠. 이게 1 환매 특약. 환매권자는 항상 매도인과 같아야 돼. 이렇게.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환매권은 부동산은 아무리 5년입니다. 형성권이지만 5년밖에 안 돼요. 5년 내에 갑이 을에게 환매한다는 일방적 대신 환매 도로 매매가 성립하니까 이렇게 소유권 다시 사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3 소유자을 하고 나면 목적 달성의 경우는 직권 말소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 사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도로 사오는 요 환매 대금이 얼마냐면 원래 매수인이 보다만 1억 더하기 매매 비용이야. 취등록세하고 버스비까지 한 10% 한다고 하죠. 환매 대금을 지급하고 도로 사옵니다. 그럼 왜 환매하느냐? 이 집을 팔았다고 왜 사오냐면 돈 빌리는 수단이야 사실은. 자, 1억을 빌리기 위해서 환매하는 거죠. 이거는 이자고 사실은.
자, 590조 봅니다. 환매의 조문을 외워야 돼. 1항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그라미 동시에 안 하면 무효야. 환매권을 보유 유보한테는 자 출근하죠. 영수한 대금 즉 매매 대금 1억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10%를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도로 사올 수가 있다. 2항 매매 환매 대금에 관해서는 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합니다. 그래서 환매 대금은 만약에 특약했다. 특약이 우선해. 특약으로 만약에 1억 5천 했다. 이게 우선하고 이 특약이 없을 때 요게 됩니다. 다음 사망 요거예요. 자 이게 바로 돈 빌리는 수단이라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 사람이 매도 담보권자야. 돈 빌려주는 사람이죠. 쉽게 해서 이게 변칙 담보 물건이야. 쉽게 해서 은행 저당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원칙은 뭐 해야 돼? 갑이 돈 빌렸으면 뭐 줘야 돼요? 이자 줘야죠. 근데 이 사람은 이자 대신에 이 과실 따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이자 과실은 통친 걸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망 목적물의 과실 동그라미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약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자와 과실은 통친 걸로 본다.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조금만 기억하면 돼. 다음 591조 환매기간 외우러 갑니다. 제1항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몇 년이라고?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이걸 가장 많이 내. 약정기간이 5년을 넘은 때는 부동산은 5년으로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합니다. 2항 환매기간을 정하면 줄거세요. 다시 이를 뭐 하지 못한다? 연장하지를 못합니다. 환매기간 1년 정했다. 2년, 3년을 연장 못해요. 그리고 사망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부동산 5년으로 본다. 그리고 594조 환매 실행하러 옵니다. 제1항 매도인은 같은 말 환매권자는 환매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 줄이면 환매대금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자, 그럼 대입하러 옵니다. 문제 22번 보시. 환매 틀린 것. 답 바로 4번 가면 이게 답으로 가장 많이 해요. 4번 환매 기간 아까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환매 기간 절대로 연장할 수가 없다. 답이 4. 그 밑에 정답풀이 4번 외워야 돼. 정답풀이 4. 환매 기간을 정한 때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를 못한다. 1번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는 동시 등기입니다. 매매 등기와 동그라미 동시에 환매권 유보 등기를 한 때는 제3자에 대항하죠.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거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환매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2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그라미 어떻게 하죠?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 3번 부동산에 대한 환매 기간을 7년으로 정하면 몇 년으로 단축한다고? 5년으로 단축됩니다. 단축된다. 자,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 대금에는 환매 대금 뭐 더하기 뭐야? 매매 대금 더하기 비용이죠.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도 당연히 포함된다. 자, 23 갑니다. 민법상 환매 틀린 것. 1번 환매 대금에 대금 이자는 포함 안 됩니다. 환매 대금은 두 가지 뭐였죠? 매매 대금과 비용이었어요. 이자는 포함이 안 돼. 이자와 과실은 상계한 걸로 본다 그랬잖아. 자, 답은 2번인데요.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격려된 이후 동시에 격려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리 소유자잖아, 현재.
소유자는 을은 이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죠. 우리 현재 을이 소유자니까 을이 이제 이 소유권을 자,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겠죠. 자, 이 환매권도 권리입니다. 환매권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환매권 이전은 부기등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환매는 현재 환매권자와 현재 이렇게 이제 환매한다 이렇게 하면 환매가 성립.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 와야죠.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2번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경력 부동산 매수인 을이라고 놓으세요. 을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 병에 대하여 환매 특약 등기 사실을 들어 소유권 등기 해줘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 등기 해줘야 됩니다. 거절할 수가 없다. 답이 없다. 3번 부동산의 환매 기간은 5년, 동산의 환매 3년 넘지 못합니다. 4번 참 법 조문이잖아. 환매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합한 겁니다. 5. 환매기간 내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5년 지났죠? 환매권은 당연히 뭐한다? 소멸한다. 자, 24 틀린 것. 갑이 그 소유 토지를 환매 특약부로 을에게 팔았어요. 1번, 2번 했고 답 3번 갑니다. 3번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 을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이자 가산에서 반환한다. 아니죠? 이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자와 과실은 퉁친 걸로 보죠. 밑에 해설수 와보세요. 정답풀이 해설. 환매권 행사 시에 매도인과 매수는 서로 이자와 과실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왜? 상계되니까. 이는 상계한 걸로 본다. 퉁친 걸로 봅니다. 답이 4번 환매 등기는 을명의 소유권이 등기 무슨 등기 하죠? 부기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3.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유등기를 한 때는 전덕자 제3자에게 환매권 행사할 수가 있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팔아먹었다. 그러면 이 병한테 행사해야죠. 자, 22, 25 가보죠. 25.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 특약했다. 옳은 것. 이건 우리 기출문제네요. 1번 갑의 상속인도 당연히 포괄성계이니까 환매권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2번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뭡니까? 부동산이야 동산이야? 자기 토지니까 그죠? 5년이네요. 그 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한다. 5년. 3번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환매 특약이 등기되면 동시에 했어? 나중에 했어요? 좀 보세요. 여기 나중에 후에 했죠? 무효네. 그럼 무효. 동시에 안 했으니까 무효예요. 무효. 을에게 소유권 등기가 된 후에 환매 특약 등기되면 무효야. 무효니까 갑은 환매 특약 등기 이전에 취득한 제3자에게 무효니까 대항할 수가 없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환매 특약은 동시에 안 하면 무효야. 무효. 자, 그 밑에 해설서가 틀렸으니까 무효다. 4번 등기된 환매권도 처분 금지할 요력은 없어요. 없으므로 을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가 없다. 바로 이겁니다. 환매 특약 등기에 대해서도 을이 병한테 팔았다 그러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돼요. 거절할 수가 없다. 답이 4. 5번 환매권이 행사가 되면 자, 환매권 행사에서 도로 산다고 행사되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이자는 뭐한 걸로 본다? 상계한 걸로 본다. 여기까지 맞아. 근데 이건 임의 규정이야. 근데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입니다. 자, 26번 갑니다. 이제 교환이네요. 자, 교환은 딱 두 문제야. 26, 27. 자, 매매는 쉽게 얘기해서 매매는 값은 집 주고 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금전하고 재산권하고 바꾸는 게 매매입니다. 반대급부가 금전이 돼야 돼. 자, 교환은 내가 집을 나한테 줄 테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땅을 주겠다 이거죠. 둘 다 금전이 아니어야 되죠. 자, 반대 금전이 아닌 금전 이외의 재산권입니다. 이게 교환입니다. 교환, 금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금전 이외. 그 점을 기억하고, 자, 요약집 한번 보겠습니다. 딱 두 조문밖에 없어요. 178페이지. 178. 자, 교환은 조문 두 개밖에 없어. 596조 교환의 의. 자, 교환은 당사자 쌍방 갑과 을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야. 땅하고 건물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건물하고 돈하고 바꾸면 매매, 건물하고 땅하고 바꾸면 교환입니다. 근데 문제는 두 개의 가격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 등가성이라고요. 이 차이. 자, 값은 이 건물이 한 5억 가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어느 이 땅은 4억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교환이 성립 안 한단 말이에요. 누가 교환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5억짜리 집하고 4억짜리 땅이니까 누가 교환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답이 안 하려고 그러겠죠. 이게 등가성이 없다는 거. 가치에 대등성이 없으니까 이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 그러면 좋다. 내가 여기다가 돈으로 이게 보충금이라고 그래. 돈으로 보충해서 1억 얹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치가 5억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환이 성립하는 거죠. 이것도 교환입니다. 이 보충금은 돈이니까 이거는 매매 대금을 준용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값은 건물 이전, 을은 땅 이전 보태기 돈 1억 더 줄게 동시 이 얘기죠. 동시에. 다음 이 건물에 하자가 있다. 비가 줄줄 샌다. 값은 하자 담보 책임지고 이 땅에 뭐 수량이 부족한 하자가 있다. 하자 담보 책임 똑같아요. 자, 597을 갑니다. 금전 보충지급.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 1억 보충 지급을 약정한 데는 그 보충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1번 의에서 맨 밑에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야. 오른쪽 2번 교환은 유상 계약이니까 뭘 준용한다고? 매매 규정을 준용합니다. 문제 풀 때는 무조건 매매를 풀면 돼. 단 교환 목적물의 동그라미 하자가 있으면 쌍방 당사자 둘 다 갑과 둘 다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 다음 4번 교환도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행환경권과 위험부담 문제 발생한다. 그리고 5 이건 유명한 판례죠. 차고에서 자주 나왔던 거죠. 목적물의 시가는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주죠? 이거 가르쳐주면 망한단 말이야. 시가를 묵비 허위 고지하는 것은 사기가 아니죠. 이 법안 기망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교환에서 유명한 판례입니다. 자, 문제가 그럼 풀어보죠. 26 갑은 교환의 경우는 크게 이제 출제할 때 요 보충금하고 같이 묶어서 출제한단 말이야. 그래야 지문 5개를 만들기 쉬워요. 이거 빼버리면 5개 만들기 좀 어렵단 말이야.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동그라미 보충 지급받기로 했네요. 값은 요게 2억짜리고 요거는 1억짜리고 보충금 1억이네요. 교환입니다. 1번 조심해야 돼. 교환도 아까 했죠? 쌍유 낙불 계약이죠. 1. 갑과 을 사이의 교환 계약은 분료식 계약. 정확해요. 쌍유 낙불 계약. 2번이 틀린 답.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아까 진다 이거죠. 이게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둘 다 하자 담보 책임은 진다. 답이 2. 3번 을의 보충금 1억 미지급. 자, 보충금을 미지급했다는 건 뭐죠?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니까 갑이 교환계약 해제하겠네요. 채무불이행은 교환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정확해요. 4번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실돼서 을의 과실로 아까 매매라고 똑같이 풀면 돼. 내가 풀면 되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을이 잘못했죠. 그러면 채권자 이연부담이야, 채무자 이연부담이야. 채권자 이연부담. 그걸 풀면 돼. 채권자 이연부담이니까 요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채권자 이연부담. 그래서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실되면 채권자 이연부담이니까 을의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채권자 이연부담입니다. 5번 보충금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 이자 지급해야 되겠죠. 이자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자, 27번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운 기출이었어요. 갑은 자신의 X건물 1억 원 상당을 을의 Y 토지 2억 원 상당과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8천만 원 보충금 지급하기로 약정했어요. 틀린 것 1번 조심하고 갑과 을의 교환계약은 낙성계약이야, 분료식 계약이야, 요식 계약이야. 분료식이니까 말로 하면 되죠. 서면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분료식 계약이라는 거예요. 쌍유 낙불 계약. 자, 2번은 아까 나왔던 거죠. 26번에 왼쪽 가보세요. 26번에 3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번 같이 시작. 똑같은 기출문제야. 오른쪽 기출문제 똑같은 거 냈단 말이야. 2번 갑의 보충금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틀렸죠? 해당한다. 채무불이행이니까 해제 사유에 해당. 답이 2. 기출문제가 그래서 중요해요. 3번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X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됐네요. 자, 지진으로 붕괴됐다. 채무불이행이다. 위험부담이다. 위험부담이잖아. 위험부담이니까 채무자 위험부담. 갑은 을에게 Y 토지 인도를 청구하지를 못한다. 매매 똑같아요. 채무자 위험부담. 4번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네요. 그럼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을 지우세요. 외우지 마세요. 답으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자, 5번 조심. 교환계 해제 줄거세요. 해제는 매매 교환이 똑같아. 해제는 아까 무슨 의무야? 두 가지.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죠. 무슨 관계야? 동시행 관계죠. 해제되면 갑과 을의 원상회복은 무슨 관계죠?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매매나 교환이 똑같아요. 자, 그럼 다음 뭐가 나오죠? 임대차 나오죠? 네. 그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임대차하고 다음 주에 이제 특별법 하고 그 다음 주에 9월 첫째 주까지 하고 이제 9월 둘째 주부터 이제 모의고사 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수요일 날 공시법 시간을 뵙겠습니다. 자,
내일 개론입니다. 내일 개론이고 수요일 50분 시간을 뵙도록 하죠.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